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 슬쩍 와서 앉아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정경민 차장의 기업 관심 종목 바로 가보죠. 바로요? 네. 연결이 돼서 그래요. 네. PD께서 또 연결을 지시가 시키셨군요. 네. 비슷한 종목입니다. 근데 뭐죠? 저는 조금 이제 시기적인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제 일정이 있는 이제 이런 좀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네. 저는 녹십자셀. 녹십자셀. 가지고 왔어요. 재밌네. 녹십자셀 대 유한양행. 물론 녹십자는 우리 김명민 매니저도 한번 했던 기업인데 네. 사실은 오늘 스팟이 우리가 데일리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이 좀 중요하긴 해요. 네. 궁극적으로야 뭐 두 개의 기업이 다 화랑을 볼 수 있지만 녹십자셀은 포인트가 뭔데요? 녹십자셀은 첨생법 관련된 28일 날. 예, 그래서 한 일주일 남짓 좀 남았죠. 첨생법이 축약어니까 좀 풀어주시면 네, 첨단 바이오 의약법. 네. 네. 바이오 의약 뭐 그런 저도 잘 지금 딱 떠오르지가 않는데. 네. 하여튼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종목들한테는 저는 뭐 더없이 좀 좋은 이제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오늘만 놓고 보면 그렇죠. 유한양행은 이제 일단 기술 재료가 수출이 등장했고. 확 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쏠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이제 본인이 불리하다 이겁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찐 그 이제 스템 기업들 이제 이 줄기세포 또 세포 치료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어차피 높다. 유한양행은 떠서 출발할 건데 네. 먹지는 못하는 그림의 떡 필요 없다. 나는 먹을 수 있는 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싸움을 붙이시는데 뭐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좋아요. 예. 뭐 유한양행은 근데 이제 떠서 데일리 방송하면 이게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그 원래 이제 원고를 내고 났는데 그 뭐 호재나 재료가 그 갑자기 등장하는 내놓은 경우도 이후에 있고. 떠버리면은 갑자기 악재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공략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늘 공략이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한 일주일 정도의 일정상 여유가 있는 녹십자셀을 한번 이렇게 시각을 살짝 돌려서 좀 바라보셔도 좀 되지 이상과 않을까. 현실이네요. 예.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또 현실과 이상일 수도 있는 게 그 아무도 모르죠. 유한양행은 이제 스코어가 그 이제 금액이 나와 있는 그런 호재가 있는 거고 녹십자셀은 그냥 법안 통과가 된다 그래서 갑자기 뭐 수천억의 매출이 와서 꽂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과연 이제 뭐가 현실과 뭐가 현실이 되고 뭐가 이상이 될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그거 녹십자셀하고 혈장 치료제의 FDA 긴급 승인 보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거의 관계가 관계 없습니다. 없고. 예, 오케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셀,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 뭐 제대혈, 그리고 이제 이 뭐예요, 이제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 뭐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항암제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녹십자셀이 이제 CMO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참 시장에서 이제 CMO 기업들의 좀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사실 그거를 좀 많이 반영을 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첨생법 시행을 한 다음 그 이후 전후로 봤을 때 이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세포 치료제가 이제 적용 범위가 좀 넓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담관암을 뭐 이렇게 표적으로 만들었는데 요거를 뭐 췌장암이나 이제 다른 암 쪽으로도 이제 임상 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서 빨리 이제 허가를 내줄 수 있고, 또 이제 치료제가 없는 약품을 이제 좀 허가를 또 빨리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첨생법 시행 전후를 해서는 저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좀 지켜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 정도 이제 강스텐바이오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했었나요? 네. 근데 약간 지금 시장이 이제 코로나 쪽으로 다시 좀 가면서 그 첨생법 시행 이슈가 조금 묻혔거든요. 근데 네. 이제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또 시장이 이쪽으로 좀 바라볼 관심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시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좀 임상 실험 소식을 내면서 주가가 툭툭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녹십자셀하고 있는데 강스텐바이오가 왜 툭 튀어나왔죠? 같은 거죠. 같은 같은 맥락으로 맥락입니다. 첨생법이라고 차바이오텍까지도 뭐 같이 볼 수도 있고. 차바이오텍도?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끌 수 있는 시점이고 그 중에서 이번 주 후반부터 이제 다음 주 초반 그렇죠. 그리고 실제 28일 경 근처 가면은 조금 더 많이 관심을 받을 텐데 미리 조금 보자. 이 예,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이 실적이 좀 있고 뭔가 좀 다른 호재들도 있는 기업인 녹십자셀이 조금 이제 우월해 보여서 오늘은 네. 녹십자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영민 매니저 생각은 어때요?
그래도 나는 녹십자. 유한양행이다. 네, 유한양행이 뭐 좋기는 한데요. 네. 녹십자 오늘 셀도 타이도 둘은 붉은색에 푸른색이잖아요. 네. 녹십자 셀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깔 수가 없는 종목이라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세포 치료제,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중에 탑 티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제넥신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제넥신과 제넥신도 이제 좋아하잖아요. 버금갈 정도로 네.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녹십자 셀이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첨생법 제가 이제 빠르게 한번 찾아보니까요. 네. 첨단 재생 바이오 약법이라고 이제 공식적인 용어네요. 이게 첨생법을 이제 가장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세포 치료제,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녹십자 셀은 이미 이뮨셀 LC라고 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고요. 네. 연간 매출이 지금 100억 이상 찍히고 있는 그런 신약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첨생법이 통과가 시행이 되고 나면은 가장 이제 큰 변화는 임상 1상 이상이든 긴급 사용 승인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안전성과 같은 또 얘기를 하면 또 더 복잡한 얘기이긴 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신약을 개발하는 절차, 특히나 이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절차가 상당히 좀 간소화될 수 있고 절차가 이제 간소화된다라는 건 신약의 가치를 좀 더 빨리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또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 이제 녹십자 셀이기 때문에 자리도 제가 뭐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시장 조정 때문에 네. 고점 대비해서 약간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운영을 위치적으로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사실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맥락으로 제약바이오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두 분의 기업은 좀 다른 맥락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똑같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거쳐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요즘 보도는 잘 안 나오는데 그런 후회 사후적인 네. 데이터들이나 증상들이 녹록치 않은 분들도 있어요. 부작용이고 후유증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도 제약바이오에서 오늘 뭐 어떤 주제들이 많이 나왔지만 개발이 되고 또 치유가 되고 이런 건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코로나 쪽에도 저기 이제 신규 확진자는 좀 나오고 있지만 네. 과거와 같은 이제 사망률이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코로나의 시간이 지나봐야지. 이슈가 그렇게 과거와 같이 더블 힌 우리가 걱정했던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이 다소 안도를 하면서 이제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게 그렇죠. 말씀하신 사망률이라는 거는 즉사나 단기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하는 건 물론 복합적인 걸로 사망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사망률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상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19를 굉장히 가벼이 여겨서 지나가는 거, 감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 일부의 그래서는 안 곡해된 되죠. 문화잖아요. 문화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정보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방역을 지금 또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셀 정리 한번 어디로 정리해? 이쪽으로 정리. 네, 뭐 제가 가져온 종목이니까요. 네. 일단 이렇게 화면 나오겠네요. 예, 뭐 첨생법을 앞두고 이제 뭐 찐 이제 세포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요. 뭐 항암제도 있고 또 CMO에도 강점도 있고 뭐 좀 생각을 해보고 아까 짚어주셨는데 자리도 좀 편안합니다. 그렇게 급등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편안하게 네. 첨생법 시행 전후를 좀 보면서 접근을 할 만하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연결이 돼서 좀 제가 순서를 바꿔봤는데 정경민 차장의 관심 기업, 또 김영민 매니저의 관심 기업 일단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일발 장전 또 보도록 하죠. 주제는 단순합니다. 이제 뭐 2조 달러. 예. 애플 얘기죠, 애플. 네.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대충 봐도 한 뭐 2,400조 원 되잖아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1조 6천억 달러쯤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7개 살 수 있는 가격이죠. 네. 단순 계산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잘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애플. 애플 뭐 부럽죠. 네. 삼성전자가 사실 아까 제가 뭐 엔비디아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관련된 업종 안에서도 시총 순위가 지금 밀리고 있고 왜냐면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제 딱히 뒤처질 이유는 없는데 네. 하이닉스 주가가 어제 급락했잖아요. 디램과 관련된 뭐 이슈 또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뭐 하이닉스는 또 메모리 쪽에 워낙 좀 치우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메모리 업황 자체가 또 약간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어제 하이닉스 주가는 이제 완전히 좀 부러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게 뭐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슈, 퀄컴 쪽 수주도 했고 이제 또 IBM 쪽도 이제 수주를 하고 이러면서 파운드리 쪽 이슈가 이제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 하반기는 또 OLED 또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도 충분히 좀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다른 기업들이 워낙 많이 올랐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워낙 뭐 거침없는 상승세를 좀 펼쳤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2조 달러 넘어섰다라는 거 정말 뭐 네. 꿈의 숫자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뭐 애플의 주가 상승률이 거의 100%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10조짜리가 100% 상승한 거하고 네. 1000조 원이 넘는 기업이 100% 상승한 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이 하나 딱 생긴 거나 마찬가지 조금 비약을 한다면 뭐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관련된 뭐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요. 애플량 수혜주들이 요즘에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픽이 하나 있는데 이제 관련된 종목들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나 또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혜민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네.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정혜민 차장은 좀 이따 다시 네. 첨언을 해주시고 네. 애플의 시가총액 2조 달러를 그냥 마냥 부러워할 수는 없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뭐 기준점이 되는 또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하고는 이제 진검승부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엔 진검승부는 미세와 그렇죠. 공정 아니겠어요? 네. 누가 더 이제 세밀하게 양산을 태우고 만들어내느냐, 성공하느냐. 뭐 그래서 미세와 공정은 또 EUV라는 우리가 그렇죠. 많이 얘기했던 뭐 관련 기업들은 많지만 그 중에 이제 늘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 리스트가 이제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뭐 케미컬 쪽으로는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네. 저도 보는 종목만 계속 거의 보는데. 네. 뭐 여기에 또 해당 사항이나 첨언을 조금 네, 해주시고. 이미 뭐 이오테크닉스나 동진 세미캠은 워낙 또 강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ENF 테크놀로지로 하이라이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이오테크닉스, 동진 세미캠 장비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소재 쪽에서는 뭐 동진 세미캠, 네. 그리고 이제 또 소재 종목 중에 이제 제2의 동진 세미캠이 될 수 있는 종목이 ENF 테크놀로지, 뭐 불화수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EUV에 들어가는 이제 포토 레지스트를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정말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상반기 때 실적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이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는데 동진 세미캠의 시총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회사들 외에 또 이제 애플향, 오늘 어차피 애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애플향 이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또 덕산 네오룩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저께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덕산 네오룩스가 아주 대형 이제 호재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바로 이제 지금 올해 2020년에 이제 생산내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를 삼성이 이제 M10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제 공정별로 이제 M8, M9, M10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이제 생산해내고 있는 게 이제 M10이고요. 네. 내년이 이제 M1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M11과 관련된 소재 기업을 어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덕산 네오룩스가 또 선정이 됐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린 프레임하고 레드 프레임을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핵심 소재로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삼성 SDI, 내년에 덕산, 네오룩스, 그다음에 그렇죠. 두산 쪽 소재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OLED에 들어가는 이제 그린 프레임, 레드 프레임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소재이고 내년에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 애플이 OLED 디스플레이를 이제 전면적으로 탑재를 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M10 공정에도 덕산 네오룩스가 레드 프레임, 그린 프레임은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최근에 한 3거래일 동안에 급락세가 좀 나왔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들 특히나 이제 기관들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조정이 아주 좋은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장사까지 이미 다 해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OLED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애플이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한 5G 스마트폰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최고 수혜주가 또 될 수 있는 게 또 동진 세미캠이 덕산 네오룩스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36분이니까 네. 보내드려야겠네. 네.
오늘 또 이벤트는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릴 건데 어제 이제 제가 무료 방송을 하루 쉬었더니 네. 많은 분들이 노라톡 플러스 친구로 왜 무료 방송 안 하냐고 문의를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 4시에 장 끝나자마자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최근에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이제 IT 쪽의 이제 이슈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의 이슈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N 골드의 김영미 매니저가 오프닝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